더위에 차가운 물을 마시는 실수, 60대 이상 한국인을 위한 이야기.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는 항상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더위에 차가운 거 마시지 마. 배탈 날 거야. 할머니는 경주 근처 마을에 있는 우리 오래된 집 현관에 앉아서 대나무로 만든 부채로 부채질을 하시며 제가 뜨거운 태양 아래 마당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나비를 쫓거나 집 뒤 얕은 가을에서 물장난을 치는 저를요.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엄했고 따뜻한 확신이 담겨 있어서 귀 기울이게 됐어요. 눈은 쌀을 고르거나 말린 약초를 정리하시면서도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셨어요.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할머니의 이상한 버릇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면 몰래 우물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퍼와서 목구멍으로 흘러내리는 시원함을 즐겼죠. 물이 너무 차가워서 이가 시릴 정도였지만 그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즐거움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제 나이 60을 넘기고 몸이 이런 사소한 것에 배에 살짝 경련이 오거나 갑작스런 허약함, 오한에 반응하는 걸 느끼면서 그 말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한 지혜였음을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게 된 건 부산에 사는 사촌 오빠 이준호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통해서였어요. 그는 더운 날 얼음물을 마시는 습관 때문에 큰일 날 뻔했죠. 준호 오빠는 삶을 사랑하고 소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65세에도 그는 부산국제시장의 작은 가게에서 말린 생선, 매운 소스, 집에서 만든 장아찌를 팔았어요. 여름이면 부산의 더위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해져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공기가 떨렸어요. 그는 뒷방에 오래된 냉장고를 두고 얼음이 딸깍거리는 차가운 물병으로 가득 채웠죠. 가게는 바다와 향신료 냄새로 가득했고 저를 항상 웃음으로 맞아줬어요. 새 소스를 맛보라며 주거나 말린 오징어 한 조각을 건네며 반가워했죠. 이런 날씨엔 차가운 한 모금만 한 게 없어. 제가 김치를 사러 가거나 그냥 수다 떨러 들릴 때 붉은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활짝 웃었어요. 작년 7월의 어느 날 그는 하루 종일 태양 아래서 손님을 돕고 생선 상자를 나르며 잔돈을 세느라 바빴어요. 땀에 젖은 셔츠를 입고 얼굴이 붉어진 차에 지친 그는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앉지도 않고 단숨에 들이켰어요. 마치 속에서 불을 끄듯이요. 30분 후 숨을 헐떡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동생아, 배가 뒤틀리고 심장이 쿵쾅거려. 뭔가 잘못됐어. 저는 다 하던 일, 손주줄 스웨터를 뜨던 것도 내려놓고 시끄러운 거리를 뚫고 시장으로 달려갔어요. 가슴이 불안으로 조여들었죠. 가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카운터 옆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한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숨을 몰아쉬었죠. 주변 상인들이 물을 주고 무슨 일인지 묻느라 소란스러웠어요.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 의사는 그를 보며 말했어요. 차가운 물이 혈관과 위에 경련을 일으켰어요. 제때 데려와서 다행이에요.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는 하루 동안 병원에 입원해 링거를 맞았어요. 병실의 하얀 벽 사이에서 저를 보던 그의 죄책감 어린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렇게 위험한 줄 알았으면 그냥 따뜻한 물을 마셨어. 평소 밝던 눈에 당혹감이 가득했고 그게 제 마음을 깊이 찔렀어요. 도와줄 수 없었던 무력감도 느꼈죠. 그 이야기는 제 습관을 돌아보게 했어요. 저도 더운 날 냉장고를 열고 얼음처럼 차가운 차나 물을 꺼내 마셨어요. 마른 목구멍을 시원하게 적시는 느낌이 더위에서 구원받는 것 같았죠. 가끔 얼음을 2조각 넣어 더 차갑게 만들고 큰 모금으로 마셨어요. 그 느낌이 좋아서요. 정원에서 일하거나 시장을 다녀온 후 현관에 앉아서 차가운 잔을 들고 안도하며 숨을 돌리는 게 작은 의식이었어요. 하지만 준호 오빠의 일을 겪고 나서 그런 음료 후에 배가 무겁거나 살짝 어지럽고 밖이 더운데도 오한이 드는 걸 알아챘어요.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는 때도 있었고 그게 무서웠어요.
더 알아보려고 서울의 동네 병원에 갔어요. 박 의사님, 70대쯤 된 부드러운 목소리의 어르신이 사무실에서 직접 끓인 녹차를 주며 제 말을 참을성 있게 들었어요. 더위에 몸은 땀과 숨으로 식히느라 한계까지 일해요. 얼음물을 마시면 내부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고 혈관이 좁아지며 위와 심장에 충격을 줘요. 60대 이상에겐 특히 위험해요. 젊었을 때처럼 장기가 유연하지 않아 급격한 변화에 적응을 못하죠. 그는 한국국립보건연구원의 자료를 보여줬어요. 여름에 위경련, 혈압 급등, 심장 발작으로 병원을 찾는 노인의 약 30%가 더위에 차가운 물을 마셨다고 했어요. 뜨거운 돌을 얼음물에 던지면 갈라지잖아요. 안경 너머로 살짝 나무라는 눈초리를 보냈고 저는 과거의 차가운 차를 자랑스럽게 마시던 제 모습에 조금 죄책감을 느꼈어요. 제 마음을 흔든 또 다른 이야기는 대구의 이웃 김영숙 할머니의 일이었어요. 68세인 그녀는 늘 활기찬 여성이었어요. 목소리가 크고 웃음이 전염성이 강했죠. 매 여름 그녀는 오래된 시트로 만든 임시 천막 아래 마당에 앉아서 삶은 옥수수와 깡통에 담긴 차가운 식혜를 팔았어요. 배터리로 작동하는 휴대용 냉장고에 식혜를 식혔죠. 신선한 옥수수, 시원한 식혜, 오세요.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어요. 그날은 35도에 가까운 더위였고 태양이 아스팔트를 뜨거운 프라이팬처럼 달궜어요. 더위를 식히려고 그녀는 냉장고에서 꺼낸 얼음처럼 차가운 식혜 2잔을 단숨에 마셨어요. 달콤한 시원함에 기뻤고 잘 만들었다며 스스로를 칭찬했죠. 1시간 후 그녀는 땅에 쓰러진 차에 발견됐어요. 혈압 급등으로 의식을 잃은 거예요. 이웃이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 의사는 차가운 액체가 혈액 순환을 방해했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뇌졸중이 될 뻔했어요 라고 했어요. 일주일간 병실에서 양냄새와 하얀 벽에 둘러싸여 지냈어요. 제가 밤새 끓인 호박죽을 들고 찾아갔을 때 눈물과 함께 말했어요. 더위에서 날 구해줄 줄 알았는데 날 죽일 뻔했어. 숟가락을 들 때 손이 떨렸고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어요. 그녀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달았죠. 청주의 오랜 친구 최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70세인 그는 평생 논에서 일하며 더위와 힘든 노동에 익숙했어요. 피부는 바람과 태양에 거칠어졌고 손은 오래된 나무 뿌리처럼 단단했죠. 지난 여름 정원에서 호박과 콩을 심고 쉬려던 그는 냉동실에서 꺼낸 얼음물을 마셨어요. 손주들을 위해 아내가 보관하던 거였죠. 몇 분 후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과 다리의 허약함을 느꼈어요. 마치 몸에 불이 꺼진 듯 했죠. 아내가 숨소리를 듣고 구급차를 불렀고 의사는 차가운 물이 관상동맥경련을 일으켰다고 했어요. 심장이 있는 노인에겐 불장난이에요. 그는 일주일 입원했어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갔을 때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더위를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 몸을 몰랐어 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고 눈빛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광주의 이모 한수진 할머니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66살인 그녀는 대가족을 위해 요리하며 주부로 살았어요. 더운 8월 날 겨울용 김치를 담그다 더위를 식히려 냉장고에서 큰 잔의 얼음물을 마셨어요. 곧 속이 메스꺼워지고 심한 어지럼증이 왔어요. 아들이 병원에 데려갔고 차가운 물이 위를 망치고 혈압을 떨어뜨렸다고 했어요. 더위 탓인 줄 알았어. 나중에 전화로 말하며 목소리가 두려움으로 떨렸어요. 이 사건들은 제 습관을 다시 보게 했고 박 의사님에게 배운 것과 제가 시작한 걸 나누고 싶어요. 그는 간단하지만 현명한 조언을 줬고 그걸 제 삶에 녹여 여름의 작은 조력자로 삼았어요. 더운 날엔 냉장고로 손이 가지 않아요. 대신 부엌 탁자 위 과일 바구니나 민트 화분 옆에 둔 산곤 물병을 꺼내요. 차갑게 화상을 입히지 않고 마른 목을 부드럽게 달래줘요.
긴 하루 끝에 따뜻한 바람처럼 평온함을 남기죠. 맛있는 걸 원하면 작은 찻주전자, 엄마에게 물려받은 애 약한 보리차를 우려내 살짝 따뜻할 때까지 식혀요. 카페인이 없고 가벼워서 스스로 마셔지는 듯해요. 위에 무거움 없이 상쾌함을 주죠. 낡은 꽃무늬가 희미한 도자기 잔에 따라 천천히 마셔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요. 의사님은 몸이 액체에 적응할 시간을 주려면 천천히 작은 모금으로 마시라고 했어요. 그 규칙을 작은 의식으로 바꿨어요. 현관에 앉아서 잔을 들고 화분의 꽃, 봄에 심은 제라늄과 페튜니아을 보며 몇 초마다 한 모금씩 맛봐요. 한꺼번에 들이키지 않고요. 꽃에 조금씩 물을 주는 것처럼 몸이 살아나고 과부하가 걸리지 않아요. 물에 레몬 조각이나 오이 한 조각을 넣어요. 더위에 땀이 흐르고 소금기가 남을 때 상쾌한 향을 더해줘요. 창틀 화분에서 자란 민트 잎이 몇 개를 넣기도 해요. 위험 없이 시원함을 더해주죠. 밖에 나갈 때 시장에 채소를 사러 가거나 친구를 만나러 작은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담아요. 색바랜 벚꽃 무늬가 있는 오래된 거지만 믿음직스러워요. 30도가 넘어도 건강을 해치지 않고 마실 수 있어요. 손수건과 지갑 옆 가방에 넣고 다니며 여름날의 동반자가 됐어요. 집에서 허브차를 만들어 다양함을 더해요. 이웃집 마당에서 딴 민트 잎이나 국화꽃을 이웃이 화단에서 따도 된다고 해요. 뜨거운 물에 우려 산곤으로 식혀요. 구름 무늬가 있는 유리 주전자에 담아 탁재 두고 얇은 잔에 조금씩 따라 마셔요. 갈증을 해소하고 신경을 진정시켜요. 할머니와 매화나무 아래 마시던 시절을 떠올리는 자연의 속삭임 같아요. 시장에서 작은 종이봉지에 담긴 말린 유자를 사서 차를 끓여봤어요. 은은한 단맛과 감귤 향이 나고 따뜻하게 마시면 더위에도 부드럽게 속을 데워줘요. 의사님은 강한 갈증을 느끼기 전에 마셔야 과부하를 피한다고 했어요. 탁자, 창틀, 침대 옆에 잔을 두고 1시간마다 두어 모금씩 마셔요. 마시고 싶지 않아도요. 몸이 평온을 유지하고 뜨거운 태양 아래 마른 강이 되지 않게 해요. 더위가 심할 땐 물에 소금 한 꼬집, 찻숟가락급만큼 을 넣어요. 땀으로 소금을 이르니 균형을 맞춰줘요. 정원에서 고추밭을 메거나 오래 걷는 날 특히요. 따뜻한 물에 녹여 소금 맛이 나지 않게 천천히 마셔요. 몸에 부드러운 약 같아요. 집에서 쌀 음료를 만들어 봤어요. 남은 밥을 따뜻한 물에 담가 1시간 우려낸 뒤 체에 걸러요. 살짝 부연 액체를 작은 잔에 담아 조금씩 마셔요. 부드럽고 영양이 있어 더운 날에 딱이에요. 어린 시절 할머니가 비슷한 걸 만들어주던 맛이 나요. 꿀 한 방울을 더해 달콤함을 주기도 했어요. 의사님은 한 번에 많은 양을 피하라고 했어요.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잔의 절반만 마셔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고 마른 땅을 한꺼번에 채우지 않듯이요. 집에서 더위가 심할 땐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그릇에 담가 얼굴, 목, 팔을 닦아요. 얼음물을 마실 위험 없이 상쾌함을 줘요. 여름비 같은 느낌으로 더위를 견디게 해요. 바람이 멈출 때 특히요. 밥 전에 물을 마시고 후엔 20분 기다려요. 의사님이 더위에 소화가 잘 되려면 특히 김치나 떡볶이 같은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무거움이 없어졌어요. 할머니 방식도 써봤어요. 따뜻한 물에 식초 한 방울을 떨어뜨린 손수건으로 이마와 목을 닦아요. 시원함과 피로를 풀어줘요. 아침에 부드러운 손길 같아요. 물은 햇볕 아래 두지 않고 현관 차양 아래나 부엌 구석에 놔요. 너무 뜨거워지지 않게요. 대추차 주이차를 끓여봤어요. 시장에서 사온 대추 몇 개를 찻주전자에 넣고 식혀 작은 모금으로 마셔요. 달콤하고 영양이 있어 힘을 줘요. 입이 마르면 말린 사과나 배 조각, 집 앞 가게에서 작은 봉지에 파는
을 천천히 씹어요. 물 없이 갈증을 풀어줘요. 의사님은 코로 숨을 쉬면 입으로 쉬는 것보다 수분 손실이 적다고 했어요. 밖에 나갈 때 그렇게 해보니 기분이 나아졌어요. 물은 아침에 끓여 식힌 뒤 유리주전자에 담아요. 더위에 쉽게 상하지 않게요. 이 습관들이 더운 날의 느낌을 완전히 바꿨어요. 여름에 배 무거움, 어지럼증, 오한이 없고 몸이 가볍고 평온해졌어요. 얼음 소주를 좋아하던 남편도 현관 낡은 의자에 앉아서 저와 따뜻한 차를 마셔요. 심장이 쿵쾅거리지 않고 숨쉬기가 편해졌어 라고 했어요. 서울 노인센터에서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로 바꾼 이들은 경련, 피로, 위 문제가 덜하다고 했어요. 대전병원 통계는 여름 위장 문제 신고가 차가운 걸 피한 노인 중 20%, 심장 문제 신고가 15% 줄었다고 했어요. 부산의 이민자 할머니는 따뜻한 유자차로 더위를 이겨내 숨가쁨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광주의 김 할아버지는 따뜻한 쌀 음료로 속 메스꺼움이 사라졌다고요. 이런 간단한 변화가 큰 도움을 준다니 놀랍죠? 한국인은 매운맛과 따뜻한 국을 사랑해요. 추운 날 영혼을 데워주죠. 하지만 더위엔 몸을 다르게 돌봐야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몸의 소리를 들어야죠. 제 이야기가 얼음물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시원함을 선택하게 해주길 바래요. 친구, 이웃, 아이들과 나누세요. 갈증을 안전하고 배려 깊게 푸는 법을 알게 해주세요. 여름날이 가볍고 건강하며 할머니 누나의 어린 시절처럼 기쁨으로 가득 차길요. 저를 들어줘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